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 이미 끝났다.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한때 직원 80명을 거느린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역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마다의 실패와 희망의 조건이 다르죠. 실패를 통해 나락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을 딛고 다시 또 다른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금의 행복은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기회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잡으십시오. 기회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관리하는 건물도 몇 개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으로 여유 있게 살며 작지만 매달 어려운 단체와 모임에 많은 기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진짜 하루아침에 정말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에 떨며 폐지를 줍고 있는 제가 어떻게 다시 CEO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모든 것을 잃은 하루. 저는 1955년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죠.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1990년대 초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IT 붐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인터넷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다. 처음엔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에서 직원 3명과 시작했죠. 밤새 코딩하고 새벽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키보드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직원도 80명까지 늘었죠. 정부 프로젝트도 따내고 대기업과 계약도 맺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하지만 그 성공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9년 말 직원들과 송년회를 하던 날이었어요. 모두들 웃고 있었고 내년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죠. 그게 마지막 송년회가 될 줄은.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는 IT 회사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됐죠.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격리부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금은 바닥이 났고 은행 대출은 한계였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겨우 맞췄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팔았고 마지막 집마저 담보로 잡혔어요. 2020년 12월 그날이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한 명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20년을 함께한 임원들도 떠났습니다.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죠.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파산 신청서가 떠 있었죠.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20년의 노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이미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삶은 그렇게 순순하지 않았죠. 자식들도 아무 말 안 했지만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부담입니다. 친척들도 연락이 끊겼고 가족 모두가 흩어졌죠. 아이들과 와이프는 모두 친정으로, 아이들은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와이프도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하며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있던 재산은 모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이로 인해 취업이 여유치 않더군요.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였기에 아무거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경비 자리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지낼 곳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제가 예전 도움을 드리고 있었던 센터의 신부님 도움으로 그곳에 머물며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시작하며 틈날 때마다 박수 줍는 일을 주업으로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곳의 삶에서도 느껴지더군요. 작은 손길의 도움이 큰 도움으로 다시 다가왔다는, 저에게도 이런 상황과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숨쉬는 시간 빼고 온몸에 파스 자국과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 방 하나를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그 낡은 벽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게 내 끝인가? 전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없었습니다. 전 모든 것을 해봤고 꿈도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이 저에게는 한 가지 희망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장 구석에 앉아 박스를 정리하던 중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괜찮습니다. 저 잘 먹었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그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꼭 쥐고 있었죠. 국물 한 모금,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데웠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따뜻함이었는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에 어떤 양복 입은 분이 두고 간 건데요. 아주머니가 종이 한 장과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그쪽이랑 좀 닮은 것 같아서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수첩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익은 도면, 내가 직접 짰던 알고리즘 메모들. 20년 전 내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은 날 완전히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 어딘가엔 내가 남긴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쪽방에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 몸을 누이며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내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으로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2021년 7월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오후였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와중에도 저는 폐지 수레를 끌고 명동 거리를 돌고 있었죠. 거리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누구도 제게 눈길을 주진 않았습니다. 익숙한 무관심. 하지만 마음 한편이 어쩐지 텅 비어있던 그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폐지를 줍던 명동 거리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할 줄 아실까요? 그러던 중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눈앞에 파란 눈의 외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인상. 네, 말씀하세요. 그는 어딘가를 찾는 듯 지도 앱을 보여주며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설명해줬죠.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던 그는 돌아서다 말고 제 손을 바라보며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컴퓨터 쪽 일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이 몰골에 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싶었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손이요. 키보드를 오래 두드린 사람 손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게 갈라진 손등. 그 손에서 그걸 알아볼 수 있었다고? 예전에 조금 했습니다. 어떤 일 하셨나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를 판단하려는 것도 가볍게 넘기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때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정말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계관리, 재고 시스템, 고객 데이터 관리. 그러다 문득 떠오른 이름 하나. 그 중에 하나는 K솔루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이 놀란 듯 굳어졌습니다. 2002년쯤 개발된 K솔루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죠? 그는 흥분한 듯 가방을 뒤적이더니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엔 낯익은 UI. 사용자가 시스템을 조작하고 정보를 입력 출력하는 모든 시각적 기능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나 앱의 버튼, 아이콘, 레이아웃, 색상, 글꼴 등이 UI에 해당합니다. 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만들었던 그 코드 그대로였습니다. 이 코드 정말 선생님이 짜신 건가요? 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변수 하나, 주석 하나까지 전부 제 손끝에서 나왔던 것들. 잊혀진 줄 알았던 그 코드가 이 낯선 외국인의 노트북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드디어 나를 알아봐줬다는 사실. 세상이 날 완전히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누군가는 내가 남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미국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제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이 알고리즘, 이 구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선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찾고 있던 보석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회사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서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면 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내 손에서 태어난 코드가 지금 다시 내 삶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드디어 나를 알아봐줬다는 사실. 세상이 날 완전히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누군가는 내가 남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기업 내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68세입니다.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하기엔. 마이클은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여권도 없었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의 패기는 이제는 제게도 없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1년만요. 안 되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이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항공료와 비자 준비 내용까지 다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첫 달 급여도 미리 주겠다고 했죠.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보세요. 당신의 재능을 믿어보시라고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수없이 자문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끝일 것 같았어요. 2021년 8월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공항에서 마이클이 마중을 나와 환영해 주었고 실리콘밸리의 사무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고 젊은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의 새로운 최고 기술 책임자이십니다. 직원들이 다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들이었죠. 68세 동양인이 갑자기 최고 기술 책임자로 온 게 이상했을 거예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키보드가 어색했어요. 손가락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고 최신 기술들도 많이 바뀌어 있었죠.
스스로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밤늦게 혼자 공부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을 보며 위축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느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을 현재 기술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알고리즘 정말 대단하네요. 젊은 개발자가 제 코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드디어 완성되어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와서 기존보다 50% 빠르고 오류는 90% 줄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든 알고리즘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줄. 이제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날이 되어 기다리는 동안 너무 많이 떨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2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투자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정말 68세에 이런 걸 개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디서 이런 인재를 어떻게 찾으셨죠? 그 순간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저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줍던 손으로 다시 키보드를 잡게 된 기적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500만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될 거예요.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던 제가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어 있다니.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뜬 아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지금 74세입니다. 아직도 코딩을 하고 있어요.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죠. 진심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폐지를 줍던 그 손으로 다시 기적을 만들어낸 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할 때다. 68세 폐지를 줍던 제가 74세의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니까요.